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회전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지금 학습지가 나와 있는데, 이 학습지 또한 이제 그 네이버 메일에 이제 첨부 파일로 선생님이 첨부를 해뒀으니까, 이거를 개별적으로 인쇄를 하거나, 만약에 인쇄를 할 수 없으면 이제 교과서를 이용해서 들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면체라고 이제 좀 약간 뾰족뾰족한 입체 도형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둥글둥글한 입체 도형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회전체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일단 회전체가 뭐냐면, 자, 회전체는 우리가 평면 도형을 한 직선 L을 우리가 축으로 해서 1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림들이 회전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그림에 대체 축이 어디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축이 어디 있냐면, 자, 먼저 기둥부터 우리가 요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보통 우리가 이 직선을 간단하게 우리가 L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도형은 어떤 평면 도형을 1회전 했냐, 우리가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렇게 생긴 이 직사각형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렸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요렇게 생긴 도형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른쪽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 거는 우리가 축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똑같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단원을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이러한 입체 도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것들도 선생님이 이렇게 빗금을 쳐서 어떠한 도형을 회전시켰을 때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는지를 표시를 해뒀어요.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원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1회전 했을 때 도형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밑에 있는 세 개는 가운데 이제 구멍이 뚫려 있기는 한데, 이제 이러한 도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여기 직선 L로부터 도형을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가 1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그대로 우리가 한 바퀴를 회전을 시키면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는 입체 도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용어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 축으로 사용한 이 직선 L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회전 축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회전체에서 옆면을 만드는 선분,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모선이라고 불러요. 자, 회전축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텐데, 이 모선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서 설명을 해보면, 자, 선생님이 빨간색을 이용해 봅시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 친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직사각형에서 여기 있는 이 선분을 우리가 1회전을 시키면 그때 우리가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이렇게 생긴 곡면을 이루게 되겠죠.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옆면이 결국은 이렇게 생긴 선분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겹쳐져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선분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모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모자가 무슨 모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자가 잘 없을 텐데, 여기 있는 모자가 뭐냐면 어미 모자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옆면을 이루는 이 곡면이 결국은 이 선분으로부터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선을 모선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럼 오른쪽 공 모양의 모선은 어떤 모양이겠어요? 요렇게 생긴 선들이 결국은 모선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또 오른쪽에 뿔은 모선이 어떤 모양이겠어요? 이렇게 옆면을 구성하는 이러한 선분들을 우리는 모선이라고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문제 1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음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을 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를 그려라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여기 있는 도형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볼 건데 이걸 우리가 실제로 돌려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친구를 180도 돌렸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반대편에도 그대로 이렇게 뒤집은 모양의 도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도형이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 뒤편에도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딱 도착을 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은 실선, 안 보이는 부분은 점선 이렇게 그려주면 우리가 이렇게 일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잘 그려낼 수가 있어요. 자, 2번도 한번 똑같이 해봅시다. 자, 반대편에 우리가 똑같이 뒤집은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그대로 우리가 여기 있는 점이 요 점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가고 자, 뒤편으로도 우리가 점선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회전체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똑같이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실선,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우리가 결국은 직접 돌리지 않더라도 일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를 이렇게 잘 그려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전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가 다면체 때도 배웠지만 우리가 밑면 두 개가 서로 합동이고 두 개가 평행하고 이렇게 옆면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도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냐면 각기둥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각기둥에서 이 밑면의 모양에 따라 우리가 이름이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선생님처럼 밑면을 삼각형으로 그렸으면 이거는 무슨 기둥? 삼각기둥. 만약에 사각형으로 그렸으면 사각기둥. 이렇게 우리가 이름이 결정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밑면이 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밑면이 원인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가 두 밑면이 서로 합동이고 이렇게 평행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도형은 뭐라고 이름을 붙이겠어요? 그렇죠. 그대로 우리가 밑면의 이름을 따서 원기둥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까지는 알고 계셨죠? 자, 한 가지 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밑면이 있고 자, 우리가 옆면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이런 도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냐면 다면체 때 얘를 각뿔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밑면의 모양에 따라 이름을 다르게 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자, 밑면이 지금 삼각형이니까 얘는 삼각뿔. 만약에 밑면이 사각형이면 사각뿔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듯이 만약에 밑면이 이렇게 원 모양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겠어요? 그렇죠. 원뿔이라고 이름을 붙여준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겠죠? 자, 한 가지 더. 자, 우리가 이 각뿔에서 밑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우리가 잘라냈을 때 이렇게 밑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우리가 잘라냈을 때 우리가 위에 이 원뿔 부분은 그냥 버려버리고 남아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냐면 각뿔대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다시 우리가 뿔에서 밑동가리를 잘라버리고 우리가 그 뿔을 버린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냐면 이걸 우리가 각뿔대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원뿔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원뿔에서도 우리가 지금 밑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위에 뿔 부분을 버려버리면 이 남아있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뿔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괄호 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먼저 우리가 원뿔이 있는데 이 원뿔에서 밑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잘라서 이 작은 원뿔 부분은 그냥 그대로 버려버리고 이 남아있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뿔대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자 이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학습지에서 뒷장을 넘겨가지고 문제 2번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오른쪽 그림에 사다리꼴 ABCD를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을 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를 그리고 그 높이를 말하라고 했는데, 자, 일단 회전체 그리는 건 이제 앞에서 문제 1번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우리가 반대쪽에도 똑같이 뒤집은 모양의 평면 도형을 그린 다음에, 자, 결국은 우리가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돌아갈 거란 말이야. 자, 우리가 뒤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돌아가고, 자, 뒷면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점선으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돌아갈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도형은 우리가 아까 봤던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원뿔대라고 볼 수 있어. 자, 근데 이 원뿔대에도 우리가 용어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두 원을 우리는 둘 다 뭐라고 부르냐면 기준이 되는 면이라고 해서 밑면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두 밑면 사이의 거리, 이걸 우리가 높이, 자, 그 다음 모선은 옆면을 구성하는 선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뿔대에서는 이렇게 생긴 선분들이 다 모선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모선이다 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약속한다라는 걸 알면, 자, 문제에서는 이 원뿔대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두 원 사이에 거리를 물어본 거니까 결국 몇 cm라고 볼 수 있어? 그렇지, 4cm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활동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가 방금까지 회전체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회전체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야. 자, 우리가 일단 배운 회전체가 일단 원기둥도 있고, 그다음 원뿔도 있고, 그다음 방금 우리가 원뿔대라는 것도 배웠죠. 자, 그다음 구라는 건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는데 우리가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어. 이렇게 공 모양의 형태를 우리는 구라고 불러. 자, 그다음 반구는 이 구를 그대로 반으로 자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먼저 회전체 겨냥도를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성질을 우리는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얘를 회전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잘라볼 거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도 잘라서 그 잘랐을 때 생기는 면을 단면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면의 모양으로 우리가 성질을 구분을 지어 볼까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 강의를 잠깐 멈추고 이 표를 최대한 좀 채울 수 있는 만큼 채워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를 수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를 다 일단 채울 수 있는 만큼 채워봤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일단 겨냥도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원기둥은 우리가 요렇게 겨냥도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본인이 직접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도 좀 되게 좋은 거니까 한번 손으로 직접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뿔. 자, 원뿔은 선생님도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원뿔대는 이제 원뿔에서 위쪽을 이렇게 댕강 잘라서 버렸을 때 나온 모양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구는 선생님이 공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왼쪽에 그린 거랑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반구는 그대로 구를 반으로 자른 거니까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요렇게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근데 이거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겠대. 자, 여기서 회전축이 각각 어디 있냐면 일단 원기둥은 요쪽에 있을 거고, 자, 원뿔은 요렇게 있을 거고, 그다음 원뿔대도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여기서 반구도 요렇게, 그다음 구도 요렇게, 그다음 반구도 요렇게 그려질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얘네들이 다 회전축인데 요거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겠대. 그러면 실제로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잘 모르겠으면 일단 직접 잘라봐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이걸 직접 자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그대로 우리가 요렇게 밑면의 모양을 그대로 따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원기둥 같은 경우는 요렇게 단면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원뿔도 마찬가지야. 원뿔도 그대로 우리가 회전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자르면 요렇게 생긴 모양이 나올 거고, 원뿔대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모양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도 요렇게, 그 다음 우리가 방구도 요렇게 모양이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그래도 직접 잘라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기는 모양들 있잖아. 얘네들이 싹 다 그냥 무슨 모양이야? 그렇죠. 그냥 원 모양이죠. 그대로 얘를 우리가 다시 제대로 보면 이렇게 생긴 원 모양이고, 얘도 우리가 결국 다시 보면 조금 크기가 작긴 하지만 어쨌거나 원 모양이고, 얘도 우리가 다시 보면 이렇게 생긴 원 모양이고, 얘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생긴 원 모양. 방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생긴 원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이번에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겠대요. 자,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겠다. 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자른다라고 보면 되냐면 요렇게 자른다라고 보면 돼요. 요렇게. 자, 그러면 지금 원기둥 같은 경우는 어떤 모양이 나왔죠? 그렇죠. 직사각형 모양이 나왔고, 자, 그 다음 원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서 단면이 생겼을 테니까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 자, 그 다음 원뿔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다리꼴이죠. 자, 그 다음 구 같은 경우는 요렇게 생긴 원이 이제 단면으로 나올 거고, 반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전축을 포함해서 이렇게 싹 잘라버리면 잘려진 단면이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단면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회전체의 성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은 먼저 첫 번째로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어떤 모양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요런 모양이 된대요. 자, 보니까 원기둥도 그렇고 원뿔도 그렇고 원뿔대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방구도 그렇고 회전축이 수직으로 자르면 단면이 다 어떤 모양이 나와? 그렇죠. 전부 다 원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의 모양이 어떻다?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사실 이걸 잘 생각해보면 원이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대표적으로 휴지심 같은 거 있잖아요.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원기둥은 원기둥인데 가운데 작은 원기둥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 그럼 요런 친구는 지금 회전축이 여기 있을 테니까 요거의 수직인 평면으로 우리가 자르게 되면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우리가 지금 도넛 모양으로 단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우리가 옮겨보면 요런 모양으로 우리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단면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전축이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항상 원이다 라는 말은 사실상은 좀 틀린 말이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두루마리 휴지도 결국 이 단면의 경계는 각각이 우리가 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회전축이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그냥 원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기보다는 단면의 경계는 항상 원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경우를 그냥 제외하고 그냥 대표적인 회전체들만 생각을 하겠다 하면 회전축이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원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어떤 단면이 나오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이거는 사실 제각각이었죠. 자, 우리가 원기둥 같은 경우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나왔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원뿔 같은 경우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 자, 그 다음 원뿔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잘랐을 때 우리가 사다리꼴. 그 다음 구 같은 경우는 원이 나왔고, 그 다음 방구 같은 경우는 반원이 이렇게 단면의 모양으로 나오게 됐죠.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제각각이니까 크게 성질이 없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회전축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어요. 자, 결국은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은 실제로 접었을 때 딱 겹쳐진다라는 거야. 자, 이걸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무슨 도형이라고 배웠냐면 바로 선대칭 도형이라고 배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그 모양은 제각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회전축을 기준으로 보면 왼쪽과 오른쪽은 접었을 때 딱 겹쳐지는 도형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전체의 성질을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바로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모양, 그리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모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질을 정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직접 손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서 머릿속으로도 좀 정리를 해보고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가 오른쪽 그림은 어떤 회전체를 회전체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을 먼저 나타내고,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을 나타낸 건데, 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다 원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도형인지 모르겠어. 근데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직사각형인 걸 보니까 이 회전체는 어떤 도형이야? 바로, 그렇죠, 원기둥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4cm가 바로 이 여기 있는 밑면의 반지름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10cm, 여기는 이 10cm가 우리가 이 원기둥의 높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것도 마침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얼마냐고 물어본 거니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4cm, 그리고 우리가 높이는 10cm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전체에 대해서 강의를 마쳤는데, 오늘 배운 게 일단 회전체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회전체가 어떤 건지를 설명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회전한 회전체를 그려볼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고, 두 번째는 회전체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죠. 뭐 원기둥, 원뿔, 구, 원뿔대 이런 것들도 살펴봤지만 실제로 이런 얘네들은 대표적인 종류일 뿐이고, 우리가 이런 휴지심 같은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회전체가 될 수 있으니까 실제로 회전체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 세 번째, 회전체의 성질은 결국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랑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단면의 모양으로 우리가 성질을 정리를 해볼 수 있었는데, 그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이 회전체에 대한 강의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